안녕하세요. 환경 자격증을 강의하는 최병환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모두 박수 치도록 할게요. 호!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1차 필기를 합격하셨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1차 필기까지 열심히 우리 모두 잘 달려왔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관문, 이제 최종 자격증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2차 시험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점은 이 2차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차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기환경 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에서는 2차 시험 어떠한 방식으로서 진행이 되고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사, 산업기사 2차 시험 과연 어떠한 시험일까 굉장히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필기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잠깐 한번 언급을 했겠지만 우리 2차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서 복합형, 작업형, 필답형으로 나뉠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작업형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실험, 즉 우리가 행동을 해서 점수를 취득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필답형은 말 그대로 서술형, 주관식 쓰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복합형은 이 두 가지 시험을 각각 점수 배점을 나누어서 두 가지 시험을 모두 진행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대기환경 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에서는 이 중에서 필답형 시험이 이 2차 시험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돼요. 물론 과거에는 우리가 복합형으로 해서 작업형이 같이 진행이 되었지만 현재는 필답형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1차 필기 모두 합격하신 분들일 테니까 이 2차 시험만 진행을 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한 2차 시험 과연 어떠한 과목을 공부하면 되는지를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았더니 이런 세상에나 우리 필기 시험과 과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개론, 연소공학, 방지기술, 공정시험 기준, 대기환경 관계법규가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른 과목, 제가 다른 시험을 봤을 때는 공정시험, 법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왜 대기환경 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에서는 저 과목 지우지 않으신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너무나 슬프게도 우리 대기환경 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공정시험에서 관련된 내용, 그리고 법규에서 관련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필답에서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5과목을 내가 필기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놔버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쭉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그 방대한 양의 모두 출제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법규에서도 일부 문제, 공정시험에서도 일부 문제들만 주기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해당하는 내용들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들은 저와 같이 필답형을 공부하실 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필답 시험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대표적으로 문항수는 기사와 산업기사가 모두 동일하게 아직까지 20문제씩 쭉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뭐 18문제, 16문제 뭐 이렇게 문제수가 조금 차이는 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대기환경 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는 총 20문제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험 시간은 기사 같은 경우에는 총 180분으로서 3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요. 산업기사는 똑같이 20문제임에도 불구하고 30분 감소한 150분, 총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험 시간이 길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시다 보면 이 시간조차도 굉장히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 가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여러 시험을 보았지만 굉장히 이 시간이 부족했던 과목도 존재하고 너무 남았던 과목도 분명히 존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개인마다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점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기시험은 우리 간단하게 필답형 하나만 본다라고 했으니까 이 서술형 점수가 60점만 넘으면 최종 자격증을 합격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특히 우리 필답형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분들이 이러한 질문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저는 계산 문제가 어려운데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나요? 저는 이론이 어려운데 암기를 잘 못해요. 이론 문제가 많이 출제되나요? 어느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자, 근데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 막 제가 이거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되니까 계산을 잘하시는 분들은 요 과목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암기 잘하시는 분들 요 과목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개환경기사, 대개환경 산업기사는 이 부분을 제가 딱 뭐가 많이 나온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바로 그 이유는 뭐가 되느냐? 거의 이 문제 출제율이 절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가 거의 공평하게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환경 기사와 대개환경 산업기사 2차 시험을 할 때는 내가 계산 문제가 약하니까 나 계산 문제 포기할래. 나 이론이 약하니까 이론이 포기할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둘 다 좀 잘 해주셔야지만 우리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방대한 양을 똑같이 공부하기에는 내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역시나 이론이나 계산도 자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건 고정돼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저와 이제 주관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특히 이 계산 문제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이 계산식은 꼭 외워두세요. 요 이론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까 이 이론만큼은 꼭 외워두세요. 요거 이론 강의 때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꼭 기억을 해두신다라면 충분히 점수를 얻고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내용은 이제 세부적으로 저와 공부를 하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물론 각 회차마다 계산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왔을 적도 있고 이론 문제가 더 많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공평하게 나오는 게 이 대개환경 기사, 대개환경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내가 좀 어렵더라도 열심히 우리 공부하도록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시험 일정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2023년을 기준으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에서 우리 필기까지 모두 합격하신 분들이 이 해당하는 필답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기 원서 접수와 실기 시험 날짜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실기 원서 접수는 1회, 2회, 4회로 구분이 됐을 때 3월 28일부터 3월 31일, 6월 27일부터 6월 30일,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 동안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기와 마찬가지로 시험 장소, 그 다음에 시험 일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선택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운 집 근처에 시험장에 신청을 해두시면 좋은데 이상하게도 꼭 우리 집 주변은 이상하게 빨리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시험을 보셨다면 그 부분을 굉장히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보통 첫 번째 날짜에 시험 신청이 마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권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을 나눠서 우리가 신청 시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시간도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기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신청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해당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시험 신청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 집 근처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일시에 신청을 성공하실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각 기간 안에 여러분들 신청한 날짜에 맞춰서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하는 최종 합격자 발표는 모두 동일한 날짜에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발표 날짜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역시나 우리가 실기 원서로부터 우리가 최종 합격일까지 보게 되면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긴장을 하면서 내가 이걸 맞았나 틀렸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시험을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 편히 합격자 발표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불안에 떨면서 내가 합격을 못하면 어떡하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시험을 봤으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엎질러진 물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이미 시험이 진행이 되고서 다 합격을 해서 이미 합격이라는 틀이 엎질러진 거기 때문에 우리 합격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격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우리 합격자 발표일까지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안타깝게 시험에서 좀 불합격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수는 있어요. 또는 해당하는 시험 날짜에 내가 시험을 못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필기를 합격하고 나서 2년 동안 이 필기 합격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실수를 해서 이번 필답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면 다음 회차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면 필기 시험은 별도로 보지 않고 바로 필답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서 너무 마음을 한켠 졸이면서 내가 시험을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음 홀가분하게 시험을 보셔야지만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 2차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아마 이 부분 말고도 많은 학생분들이 각각 또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게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질문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무엇이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시험에 대해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해요. 안녕!